예, 안녕하세요. 전 한신설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7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던데요. 저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공인입니다. 이런 설명회 때문에 저 고소 엄청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기 장소우 조합장 보니까 고소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우 조합장에 이런 부분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만약 거짓말로 장소우 조합장이나 측근 임원들을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다는 일이 되면 저 이제 지겹거든요. 경찰서 다니는 거. 제가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자, 재건축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보면 일부 연세가 한 70, 80 되신 어르신들 원베일리 통합은 그건 너무 간단한 거야. 그거는 우리는 엄청 복잡하고 뭐하고 그 말보다 제가 한 100배는 더 정확할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정말 고소당하는 거, 그런 거 싫어서라도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는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재건축 전문가들도 거의 챙겨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회를 끝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여기에 궁전이나 동궁에서도 많이 오셨을 것이고 우리 설회에서도 많이 오셨을 건데, 저는 오늘 이 설명을 다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통합을 여기서 포기할 것인지 다른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저는 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통합이 일단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다면 저는 일주일 내로 팔고 그냥 떠날 겁니다. 내가 여기 굳이 더 있어야 될 제가 이유가 없고요. 사실은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사실. 통합 무산을 진짜 엄청난 루머를 퍼뜨려요. 통합을 못하기 위해서. 말로는 통합하자고 그래요. 장조합장도 그럽니다. 그게 더 싫어요. 더 안 믿고. 그래서 3개 단지 통합의 장단점, 단독 통합 재건축의 실거래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전 요구서. 사전 요구서라는 게, 야, 우리가 통합해 줄 테니까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 요구서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 합의서안, 이번에 12월 9일 날 최초로 이제 나온 합의서, 최종 합의서안입니다. 통합 조건과 미해결 쟁점이 뭔지, 통합 협약서 주요 쟁점사항, 공원 기부 체납의 손실 금액, 궁전과 한신 설의 분담금 비교. 자, 어제 설명한 그 설명 자료를 지난 화요일 날, 12월 9일 날, 19라고 이 자료를 내가 한 10분 전까지 계속 수정하고 데이터 하느라고 지금 내가 방금 도착했는데요. 아직도 이런 오타가 있네요. 12월 9일입니다. 설명 자료를 어제 한 거하고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문제점.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평형별 세대수의 문제점. 제가 제 나름대로 세대수를 조정해본 안은 있습니다. 단지별 평형별 세대수 계획안하고 수정안. 장소우 조합장이 한신 설의 통합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제 이 두 용역사 3명이죠. 정비업체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런 애들이 1000세대 이상 온벨리급을 만드는 그 재건축의 용역사다? 그리고 절대로 얘네들은 바꾸면 안 된답니다. 역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이 모든 문제를 다 설명을 듣고 진짜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그냥 이제는 지평구 다 없으니까 편하게
우리들끼리 궁전이나 동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신설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응답이나 저한테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 좀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어떤 결정을 최소한 거수나 이런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어차피 이게 동영상으로 나갈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그래요. 최대한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종 지금 루머가 설화와 통합하면 궁전의 임대주택이 늘어서 손해다.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임대주택은요, 단지마다 정확하게 세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땅 면적에 비해서 몇 프로? 25%요. 300% 중에서. 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궁전하고 동궁만 할 때는 뭐 73세대? 그 다음에 우리 통합하니까 설해 쪽에서 60세대? 그래서 133세대로 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한신 설해 쪽에 60세대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뭔 얘기인 거 아니?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뒤에 설명하겠지만 한신 설해 쪽에 공원을 넣다 보니까 1000평 가까이를 1000평이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니까 한신 설해에 밀려나야 될 거잖아요. 한신 설해에다가 한신 설해 거를 다 못 짓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궁 땅에다가 1000평을 공원을 만들면 한신 설해로 밀려 들어야 되죠. 그런데 딱 두 줄 40세대 정도가 24평 40세대 정도가 지금 동궁 자리에 쓴답니다. 동궁 자리에. 어차피 한신 설해 건데. 쓰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여기에 임대주택 40세대를 그 설계사 설명이 임대주택 40세대를 그 동궁, 궁전에다가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니까 야, 왜 남해단지 전조합장은 야, 왜 한신 설해 임대주택이 왜 우리한테 와? 뭐 그거는 이런 뭐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불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한심한 거는 24평이 200세대가 넘는단 말입니다. 한신에. 그런데 왜 40세대 임대주택을 그리 넘기냐고요. 일반 분양이나 우리 조합원 분양분을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사 이 돌대가리는 그 임대주택을 거기다 살펴내니까 왜 우리 단지에 임대 40이 넘어? 임대 40이 넘어가면 문제 있습니까? 온빌리 임대주택 없습니까? 온빌리 여러분 동궁에 40세대가 임대가 전부 다 24평인데요. 조합원 여러분 24평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옆세대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동에 없어요 아예. 그런데 거기에 몇십 세대가 더 들어가면 가격 떨어집니까? 대한민국에 임대 없는 데 없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펴요, 난리. 임대가 우리 때문에 원래 뭐 40세대인데 60세대 늘어나 버렸다. 이런다면 저 얘기 할 만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신설해 통합 때문에 1000세대 넘어서 공공김처럼 1000평을 해야 한다. 한신설해가 동궁하고 할 때는 1000세대 안 됐는데 너하고 할 테니까 하니까 넘으니까 네가 정확하게 991평입니다. 991평을 네가 다 부담해. 그러면 한신설에는 세대당 3억이 넘습니다. N분을 하면 1억 몇천씩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새로 짓는 세대수의 3제곱미터씩을 기부천합하기 때문에 궁전도 새로 짓는 세대수의 3제곱 내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통합 때문에 1000세대 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지금 통합을 추진했어요. 다. 공원 나가는 건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만 몰랐지. 지평물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거 다 감안하고 저한테도 너 이거 3개 조건만 주면 통화해 줄게. 언제까지 동에서 70% 걷어와. 그냥 죽기 살기로 했어요. 다 어렵게 다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는 통합을 깨야 되겠는데 하기 싫은데 이거 주장하면 이제는 분명히 쟤네들은 못 받아들일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통합을 깨지는 결정적인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궁전이나 동궁과 토 600세대 되나 한신설해까지 포함한 1200세대니 입주시 1100세대나 600세대가 입주시 가격이 같답니다. 어제도 그 얘기 하시죠.
그거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비웃을지 모르시겠지만 한영기가 여기에 조합원이 있어서 지어지는 그 아파트 1100세대하고 한영기가 없는 600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니 여러분 지금 불과 한두 달 사이에 24평이 궁전 동궁이 14억 오르고 한신사에 27평이 18억 3천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33억이 오르는 게 통합하니까 이렇게 10몇 억씩 오른다?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뭐 오르고 그냥 올릴 수 있어요. 여기에 한영기가 조합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아크로에 의해서 온빌리에서 한영기가 어디 가나 했더니 반포에 설해였네. 실제입니다. 600세대 온펜트하우스가 아크로 가격이 같답니다. 택도 아닌 얘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레미안 버스 34평이 12억 차이 납니다. 레미안 버스 중에서 힐스테이트에 가까이 있는 조망이 잘 되는 데가 제일 비쌉니다. 평당가가. 그러면 전철역보다는 그 조망이 잘 되는 힐스테이트 있는 그 근처 지역이 평당가가 제일 세요. 단지 이 12억의 차이라는 건 오직 규모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따 설명하지만 미도 1차, 2차 33평 기준이 8억 3천 차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33평 기준으로. 왜? 하나는 한 650세대 재건축되는 나홀로 단지고, 하나는 한 1760세대로 지어지는 단지예요. 그러니까 650대 1750이라는 이 차이가 원래 반포 미도 2차가 더 분명히 위치 좋은데도 가격은 8억 3천 쌉니다, 현재. 그럼 입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런데 어제 그 어르신들, 여러분들을 완전히, 특히 궁전의 여러분들, 동궁의 여러분들을 완전히 병신,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어제. 이런 거짓말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거는 한신설해나 통합재건축의 한영기가 조합원으로 끝까지 가느냐, 중간에 그냥 나가고 내가 나가면 언론에 도배합니다. 제 모든 기사는 다 나와요. 도배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합되더라도 반값 이하로는 일단은 14억 올랐으면 7억은 떨어집니다. 불법권에 두고 보십시오, 이따. 한영기가 조합장이 되려고 한다? 진짜 살다 보니까 별짓을 내가 다니는데, 저 정말이요, 분당에 8,000세대 짓는 아파트에 저 10년 동안 조합장 연봉을 10년 동안 1년에 32억씩 지금 320억 제한받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 회사 별도로 180억, 그래서 500억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는 거기 안 갑니다. 조합장 안 합니다. 제가 거기 10년 뒤면 76세인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충분한데 조합장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장서우 조합장 정도가 이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사업 아니에요, 절대로. 죽었다 살아나야 내 같은 전문가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아크로 때 그랬어요. 그 짓을 내가 76세까지 한다고요?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조합장을 한다고요. 그런데 조합장을 할 수가 법적으로 없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러네. 그 다음에 어제 내가 장조합장이 안 만나줬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 가면서 지인들한테 내가 몇 번을 만나줬는데 저렇게 거짓말 한다. 안 만나줬다라는 게 사실은 2번 만나긴 했어요. 그거는 9월부터 한 번만 만나도록 계속 안 만나주다가 내가 정비업체 시켜서, 야, 내가 이제는 진짜로 설에 위원장 됐어. 그 전에는 위원장 아니니까 안 만나준대.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시적으로 위원장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원장 됐어요. 그런데 또 패스해. 안 만나줘. 야, 정비업체 새 단지 상견례 시켜.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정비업체 사무실 가서. 그게 만나준 겁니까? 두 번째,
또 정비업체가 12월 9일 날 세단지 대표 불러다가 어제 설명했던 그 설명회를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 그게 시가 나를 만나준 겁니까? 철저하게 3개월 동안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하는 그런 무시를 당해왔어요. 저 진짜 재건축 업계에서 제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무시당한 적 없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전화 좀 한번 통화하고 싶습니다. 전화 안 해줍니다. 이 분명히 정비계획 이거 업체들 문제 있을 겁니다. 내가 가서 코치 좀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미팅 좀 시켜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만나, 미팅 안 시켜줘요. 온베리가 어떻게 성공하죠? 저 조합원이에요. 이런 골치 아픈 모든 인허가 낸 것도 조합장이 완벽하게 저한테 다 이임해버려요. 난 못하니까 당신이 해줘. 제가 업체들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CM사라는 종합 컨설팅도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내가 장조합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정도를 컨설팅 하려면 최소한 내가 8년 안에 입주시키려면 8년 동안 내가 아는 여기 우리 동네니까 100억 정도는 나한테 용역비를 줘야 완벽하게 컨설팅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조합원이라서 공짜로 도와주겠다는데 도대체 나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간섭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엊그제 나온 안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도정법 제41조 조합의 임원. 자,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한 2년 걸리죠. 선임일로부터.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 살아야 됩니다. 제가 상가인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상가는 영업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상가가 완전히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임대를 둔 지하에 골프 연습장이라서 저는 임대를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샀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주할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 내 권한 없어요. 너 비워 말라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해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원래 이거는 음마 아파트 때문에 생겼어요. 음마가 20몇 억짜리가 20만 원 지분을 가지고 10,000분의 1, 10만 분의 1 지분 가지고 조합장을 나오려고 그러니까 도정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한 2년 전에, 3년 전에. 그 다음에 원래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선임일 직접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런 사람들. 아니면 5년간 보유할 것. 그러니까 어느 조건은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궁전도정도 어려웠는데 통합하면 분쟁이 많고 사업이 된다. 온베리는 간단한 통합이었다. 콤베리처럼 대한민국에서 복잡한 통합 없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궁전 동궁성 5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재건축 신마부 3자는 13년 단독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아파트 7년간 추진해서 조합 설립을 못했어요. 단독이 빠릅니까? 궁전 단독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이번 조합 설립까지 거기도 10년 넘게 걸렸어요. 궁전 여러분 아시죠? 단독에서 10년,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3개월이에요. 3개월.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하는 3개월. 인가까지 받는데. 근데 여러분 10년 걸렸다고 단독 하는데. 10년이요. 나 이거 조합 7개월 만에 이렇게 13년, 7년 동안 조합 설립 못한 거를 몽땅 5개 다를 7개월 동안 설명해야 하고 동의서 받고 총회 열고 인가 신청해 인가 받는 데까지 7개월 걸렸어요. 13년 7년 동안 못하는 거를 남의 단지를. 조합 설립 받을 거예요. 7년 11개월 만에 조합 설립하고 입주를 시켰어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 아, 통합은 늦어진다고요? 여기에는 통합은 분명히 빨라지고요. 이 통합도 조합장이 누구냐, 얼마나 유능하냐 못하느냐지. 통합이면 늦어지고 단독이면 빨라진다? 절대 사실 아닙니다. 자, 통합을 하면요,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이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온베리 인허가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온베리도. 왜? 서울시하고 이 서초구청은 이거 통합 안 하면 대단히 죄송한데요. 궁전, 동궁, 설에
한 단지도 못 갑니다. 재건축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장이 서래를 떼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인허가 안 줍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도시가 완전히 바뀌니까 나홀로 찌걱찌걱하면 맨날 민원 걸리고. 통합은 비대위 세대, 어제 말씀드렸지만 단지를 여러 개 섞어놓으니까 비대위가 뭉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쟁이 적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면 입주시 아까 같이 자산 가치가 60억 이렇게 돼요. 34평이. 자산 가치가 높으니까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 쉬면 돼요. 유능한 조합장 뽑아놓고 맡겨놓고. 저는요, 아크로 할 때 3개월 단위로 부담금이 얼마 늘어납니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분양 잘해가지고 환급금이 뭐 4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걸 3개월 단위로 고지했어요. 그러니까 막 해서 이제는 8천만 원 추가로 환급을 해준다네. 한참 있네. 또 우피면 3개월 단위로 우펴놓는데 뭐 거의 뭐 1억 환급해 준다는데. 우리 여기 조합원 있어요. 여기 조합원 중에. 그런 조합장이 가만히 편하게 아파트는 그림같이 지어지고 있는데 돈도 환급을 막 1억씩 해준대. 그것도 3개월 단위로. 이런 조합장을 뽑아놓고 그냥 편안히 쉬시면 시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분쟁이 없고 소송이 없으면 빨라지죠. 통합이냐 단독이냐 보다는 조합장이나 집행부가 누구냐,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통합이냐 단독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의 장점 한번 볼까요? 아파트 가격 자산가치 상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통합한다, 아직 통합도 안 했어요. 통합한다라는 설명이 한 번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입주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 자리에 궁전하고 동궁 설명회 2번 했죠? 통합 설명회. 그때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왔습니까? 여러분 두 단지 통합한다고 그래서 가격 단돈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존재감 하나도 없죠. 그 2개 통합할 때도 제가 조합원으로서 통합 설명했고 제가 2개 단지를 통합해서 나 조합원입니다 했으면 분명히 그거는 얘기 달라집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존재감 없어요. 통합해봐야 500몇 세대예요. 500세대 조금 넘어요. 어제 뭐 600세대 가까워. 그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600세대가 나오는지. 500세대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다 통합하면 1000세대 대단지로 삼성, 레미안 등 최고 브랜드를 유치하죠. 지금도 우리 250세대 할 때도 장소우 조합장은 삼성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말로는 뭐 압니까? 삼성이 여기 들어온다고요? 내가 삼성 출신입니다. 대우 출신이고. 모르겠어요. 잘하면 포스코 정도나? 진짜 잘하면 롯데 정도나? 자, 공사비 사업비 절감되죠? 나홀로 짓거리만 것들 땅 파고 뭐하고 공사 열악하고 그 다음에 규모 경기에 따라서 200세대 짓는 공사의 단가하고 1000세대 짓는 단가하고 같습니까? 당연히 싸죠. 똑같은 걸 또 해놨네. 그 다음에 사업기간, 아까 입주 시기 단축, 서울시 서초구청 적극 지원되고, 그 다음에 비례중도 자산가치 상승도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스카이라운지, 뭐 수영장, 1000세대면 모든 걸 여러분들 설문 받아가지고 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500세대고 다 넣을 수 있나요? 수영장 넣어요? 넣을 수는 있죠. 한 달에 관리비를 수십만 원씩 내면서. 그 다음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조경특가, 특별건축지 제정해서 초고층, 어제 39층이라고 그랬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 우리가 39층 해야 돼요? 아니 50층 된다면서 왜 39층으로 이렇게 해가죠? 왜 미리서부터 갖다가 기죠? 초고층 해야죠. 차별화로 반포에 새 내막 가능해요. 통합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설해마을로 내려가는 도로폭 12m. 우리 그 문제 우리 여기 걸어오는 이 도로폭이 12m로 또 보행로까지 별도로 보도까지 깨끗하게 정비가 다 돼서 주변이 쾌적해져요. 이게 동궁하고 궁전하고 통합한 효과보다 못하다.
단점 볼게요, 단점. 단독 재건축은 군전이나 동궁 통합 재건축은 2, 3년 동안 일단 중단됩니다. 중단 아니에요. 정비구역 지정을 계속해요. 근데 1억을 안 주면 중단인 거 마찬가지죠. 음마 아파트가 서울시에 찍혀서 10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 못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서울시나 서초구청의 방침은 단독 아니에요, 여기. 제가 1동부터 19동까지 악프로 하다가 나중에 20동, 21동을 중간에 통합시켰어요. 왜 시킨지 아세요? 사업시에 인가를 안 줘버려요. 못 줘. 통합해.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통합했어요. 20동, 21동하고. 여러분 줄 것 같습니까? 이미 신문기사 보고 야 전애들 진짜 통합 잘하고 있네. 그런데 일만한 걸 가지고 깨졌어. 이거 인허가 된다고요? 2, 3년 동안 인허가 안 나오면 여러분 장소조합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를 겁니다. 그리고 설에 누군가 또 대표 있겠죠. 제가 하고 나면. 대표 찾아서 우리 통합하자 얘기를 2, 3년 뒤에 합니다. 그러면 3, 4년 뒤에는 그때 가서 통합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그냥 까먹으면 돼요. 응?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궁전과 동궁의 통합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 진구가 일단은 쉽지 않아요. 변경 66%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서류는 걷어놨죠? 왜? 이미 궁전의 상당수 젊은 분들이나 진짜 의식 있는 분들이 알았어요, 다. 이 집행부의 문제점이 뭔지, 이 통합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게 이미 알았다고요. 통합이라는 것도 또 한영기가 조합원으로 오니까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몇십억을 띄워버리네. 그런데 넉넉하게 이 동의서 내줄 것 같습니까, 이제? 쉽지 않아요. 또 더구나, 동궁하고 통합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한 1년, 한 2년, 3년 뒤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면 이제 동궁이 궁전으로 들어가는 조합설계 변경 총회를 하고 조합설계 변경 인가를 받는데 그때는 약이 없이 두 단지 모두 조합원 전체의 70% 각각 그 다음에 각각 전동 50%씩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냥 궁전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이 동별 50% 전체 70%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업은 둘이만 가려고 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되면 통합이 오늘 결정해서 통합이 깨졌다고 선언하는 순간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에 아마 매일 경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불과 몇 개월 내에 일단은 그대로 오른 거 그대로 다 반납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궁전은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억 이렇게 오른 걸 체감을 못 해요. 내가 어제 설명했대. 궁전에 38평이 23억이 최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올려서 43억 매물 주면 내가 이틀 내에 팔아주겠다고 했어요. 45억이든 내가 팔아줄 수 있어요. 실제로 궁전이 가장 이 통합의 수혜를 받는 단지입니다. 왜냐? 거기는 워낙 사업성이 좋거든요. 기존의 영역률이 1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8평이 48평을 가는데 돈을 받아요. 아니 우리 한신설에는 100% 내가 내 돈 다 내야 돼요. 내 집 그 평수만큼. 평수 곱하기 2배로.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48평이 지금 한신설에가 원래 옛날 가격을 비교보면 한신설에가 동궁보다 절대로 가격이 낮지 않아요. 같거나 오히려 올려 높아요. 그런데 통합을 해서 재건축하는데 한신설에 48평 가는데 10억을 낸다 쳐요. 근데 한신설에는 동궁은 48평 가는데 8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1억이 비싸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돼요. 매매가 된다면 지금
한신설의 48평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억이 나오고 뭐 50몇 억인데 50에 팔렸다면 궁전의 48평은 최소한 61억에 팔려요, 지금. 이렇게 궁전의 특히 수혜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다 반납하고 제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올랐는데? 다른데 지금 온벨리 어딘 가격 오르지 않습니다. 10월, 11월, 12월. 왜 우리만 오르는데요? 자, 제가 가는 데는 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기사화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영기 아리팍조합장 연사로 나서 설명회 개최한다. 자, 설명회 전날이에요. 벌써 여기 기사는 호가가 6월보다 6억 올랐다. 이미 한영기 가서 설명회 한다는 얘기로. 한영기 조합장, 한신설의 조합원 합류, 이런 것도 기사예요. 그 다음에 8년 뒤 입주 어쩌고저쩌고 제2의 뭐 이런 것도 기사를 해요. 한신설의 64제곱미터 27평 33억 8개월 만에 14억 올라. 3년 내 이주 8년 내 입주 목표. 한신설에는 반포 아크로리퍼 조합장, 온빌리 부조합장 출신의 스타 조합장 한영기 씨가 상가를 매입 지난달 조합원 합류했다. 연말까지 추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하찮은 추진위원장도 이 기사거리가 됩니다. 추진위는 3년 이내 이주, 8년 내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영기가. 이러니까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한영기가 70세 넘으신 재건축의 제자도 모르는 그 어르신들한테 발바닥에 떼치급을 지금 3개월 동안 당하면서 참아왔어요. 정말 더러워서 때려치고 상가 지금 팔면 평당 제가 9천만 원에 샀는데 4억에 팔고 나갈 수 있어요. 저 손해 안 봤어요. 엄청 이익 봤지. 근데 세금을 70% 내도 그래도 매덕 벌었어요.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 제2 온빌 꿈꾼 한신설의 통합재건축 내부 충돌 무산되나?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지금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약간 떨어져요. 미도애가 이게 2차거든요. 이게 1차예요. 지금 이게 여기예요. 원래는 미도 2차가 더 좋아요. 이치로 보나 뭐로 보나. 미도 2차가 어찌됐든 우리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가격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들처럼 조합장 자리나 이런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둘이 통합 안 하고 각자 가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떤지 알까요? 미도 1260세대가 1차가 1739, 435, 558세대 딱 동궁하고 궁전 딱 합친 정도. 새로 지을 때.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둘이 같은 34평 기준으로 놓고 보면 8억 5천 차이 납니다. 8억 3천. 원래 2차가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비싸야 되는데 왜? 이거 이제 어차피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재건축은 이게 이제 550세대로 끝나네. 얘는 1700 몇십 세대네. 가격이 완전히 역전돼서 미도 1차가 8억 3천이 비싸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게 통합하고 조그마한 단지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한신설에 볼까요? 이때 8월 10일 날 이 설명회 자료입니다, 이게. 이때 27.평, 요거 비슷한데요. 18.8억. 약 6억 몇천 차이 났어요. 이렇게 똥값이에요, 똥값. 그런데 이번에 내가 설명회를 하려고 실거래가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33억에 14억 2천 올랐고요. 얘 볼까요? 얘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6억 8천 올라서 31억 4천. 완전히 역전해버렸어요.
자, 이게 6억 몇천이 비싸던 게 지금 이게 1억 6천이 역전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이것도 이 미도 2차는 사실상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위해서 다른 원벨이나 기존의 신축 아파트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키 맞추기 한 거예요, 이거. 자, 그나마 이거는 또 2억밖에 안 올랐어요. 너무 벌어지니까. 이게 통합하고 단독의 효과입니다. 응? 자, 그런데 궁전은 용적률 아까 낮고 수익성이 높아서 최소한 38평이 지금 현재 시세로 20억 이상 올랐고요. 그 위에 48평, 60평 이런 것, 68평 이런 것들은 30억 이상 이미 지금 올라 있습니다. 우리 설명회하고 통합한다라는 또 한신설회가 그냥 뭐 70% 완료 변수 막 걸고 이러면서 언론을 타면서 실제로는 20억에서 30억 가장 높게 올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25년 가장 많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 1위 한신설회 80%. 2위 옥수동 극동 73%. 그런데요, 현대 동궁 2위가 24평 73.18%로 0.18% 높아서 원래는 이게 2위예요. 이 기사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만포 궁전이 매물이 있었다면 1등이 10만포 궁전, 2등이 한신설회, 3등이 동궁이에요.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이런데 한신설회 내는 필요 없대요. 지금에 와서. 지가 하겠다는 것 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설득해서, 이 자리에 설득해서, 자, 우리 수용합시다. 그래도 우리 이깁니다. 다 들어줍시다. 다 사인해줬어. 그래서 믿고 동의서 70% 얻었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동의서 다시 70% 얻어오래. 또 죽기 살기 이름에 거뒀어. 75% 지금 넘겼어. 지금에 와서 그만두래. 완전히 한영지하고 한신설의 414세 주민들은 가지고 논 겁니다. 가지고 놀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죠, 그러든지. 응? 이게 실제로 실거래가 떠 있는 겁니다. 33억, 31억, 17억 9천짜리 동궁 아파트. 세상에 동궁 아파트 이거 오셨죠? 동궁 아파트 24평이 31억이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동궁하고 궁전하고 둘이 통합한다면 31억이 유지될까요? 자, 원래 통합하기 전에 제가 저한테 가져온 게 통합 한신설의 사전 요구서라는 이겁니다. 이거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장소우 추진위원장이. 통합 재건축 방법은 단지별 제자리 재건축 독립 정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통합 임원 및 대의원 구성. 조합장은 궁전 아파트에서 한다. 그 다음에 너네 둘은 아파트가 크고 적고 상관없어. 부조합장은 한 명씩 해. 감사는 각 단지별 한 명씩. 이사는 각 단지별 3명씩. 다 균등해. 궁전 아파트 대의원 20명, 동궁 25명, 한신설에 40명. 딱 가반 안 넘겨. 원래 세대수로 대한민국 모든 통합 재건축은 세대수 비율로 다 나눕니다. 그냥 조합장은 경선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비율로 나누면 감사는 내가 볼 때는 뭐 각각 한 명이라 쳐도 이사 같은 경우는 세대수 비율로 하면 궁전 1명, 동궁 3명, 그 다음에 동궁 2명, 한신설에 4명, 55%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대의원 숫자는 여기 14%, 14명, 여기 뭐 30명, 여기가 55명. 그래서 가반이 넘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오케이 사인했어요. 그 다음에 10만포 궁전 추진위가 선정 계약한 협력업체 6개를 모두 그대로 승계한다. 절대 못 잘라. 이런 요구사항은 제가 통합을 제가 아크로, 온베일리, 국내에 통합시켜준 것만 그 다음에 개포동의 경우현, 그 다음에 뭐 대치, 쌍용 2차, 우성 1차, 여기 10만포 25차, 19차,
지금 엄청나게 제가 도와서 통합을 성공시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체는 한둘이 아닌데 내가 이런 조건은 보다 처음 봐요. 이런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다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동의서 70% 받아 갖다 바쳤어요. 바쳤더니 언제부터 이 양반이 산신설의를 벌이기 시작했냐면 9월 총회 준비할 때부터 한신 얘네들 분명히 이거 안 받아줄 거다. 그 다음에 동의서 70%를 지가 이거 9월 말까지 가져올 수 있겠어? 이랬는데 다 받아주고 동의서 뭐 20일 만에 갖다 주니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 한영기가 조합원으로 들어온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나중에 통합 조합이 되면? 우리 다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업체를 또 내가 뽑아놓은 업체를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겁나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9월 총회 원래는 3개 단지가 올라야 될까 싹 빼버린 거예요. 2개 단지만 냈어요. 9월 총회 3개 단지 원래 결의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조합장이나 그 조합장 어제 그 난장판을 친 노인네들 그 이사나 측근 몇 명이 야, 한신 떼고 가자. 그때 이미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내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뭐 하니까 그렇게 안 만나고 나중에는 당신이 뭔데 위원장 아니잖아. 나 위원장하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제가 위원장 했다니까요.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 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나는 알겠는데 아니 위원장이 아니라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러니 제가 위원장 했어요. 자,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씹어요. 전 위원장한테만 전화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이번 설명회 15일날 16일날 하는데 16일날 장소를 예약하세요. 그 전화를 저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 위원장한테 전화한다고요. 내가 이런 취급받아 왔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설의 전화무 자식들이 지금 뭐 이상한 짓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요구한다. 뭐 지금 이런 식이라고요. 자기네 궁전에 가서는. 우리는 그저 우리만 어떻게든 끼워만 주세요. 지금 저도. 정말 성질 죽이고. 자, 근데 이 사전 요구서를 여러분 총회에 들어가 있었죠.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 책자에. 총회 책자에 있기 전에 이 사전 요구서라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셨던 궁전의 조합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합원 설명회 열어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그 한신설의를 통합 받아줄 겁니다라고 조합원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모은 거예요. 예? 저분은 아신다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장소우 조합장 스타일로는 절대 조합원한테 안 물어요. 지금 어제 이 합의서 안도요. 이게 합의서 아니거든요. 이거를 유출했다고 쌩 난리를 피워요. 왜 조합원한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왜 주민들한테 유포했냐고. 아니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사인하고 주민이 줄까요? 여러분 스타일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호구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너는 따라오면 돼요. 궁전은. 자, 이게 최종 합의서입니다. 여기서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오직 이거 하나 크게 했는데 도로 기존공원 기부채납 기반세는 기부채납 순부담 비율로 제사저저저 한다. 자, 대지 비율로 나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한신설의 아파트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원 면적은 한신설의 아파트에서 제공한다. 공제한다. 처음에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991평 다 네가 내야 돼. 이렇게 했어요. 990평 다 네가 내. 아니 우리가 아니었더라도 당신네 공원이 있었을 텐데 그거 같은 거 내라고. 그 공원이 없어지고 이제 990% 하나로 통합된 거거든요. 원래 있어야죠 공원이. 그거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원래 있었던 거 빼고 그게 320평이래요. 320평 빼고 나머지는 네가 해. 근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몇 평 한지도 몰라요. 그게 320평이래요. 근데 어제 설명할 때 설계사가 뭐라고 했죠? 165평 정도죠. 근데 설계사도 웃기는 애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뽑아놓고서 이거 몇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설계사가? 어이가 없네. 이 합의서를 주민들한테 내가 제준 위원들을 우리 설에 제준 위원들한테 갖다 놓고 자 지금 아까 저 한 건이 문제인데
우리 통합에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났죠. 이렇게는 통합 못하죠. 내가 봐도 통합 안 해야죠. 당연히 먼저 번호 보여주고 상의하고, 안 되면 나는 이제 설명회 열어서,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설명회 열지 않았으면 내가 열었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걸 수용 안 하면 통합 안 시켜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서류만 따로 모아서 그날 결정해서 오케이, 그래도 들어주고 통합합시다 하면 통합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때려치웁시다 하면 때려치우는 거고, 원래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사전에 다 알리고 의견을 구해야죠. 설명회 열어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이 내용, 이 합의서 지금 적이 없죠? 나한테 유치했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봤겠어요? 여러분 일사적으로 뭔지 아세요?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조합장이나 임원 몇 명이 그냥 알아서 하면 그냥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토를 달면 집중 공격을 해버린다면서요, 카톡방에서. 이게 조합입니까? 이게 김정은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돈 내서 봉급 주고 사장 시켜놨더니, 아니, 주주들을 완전히 개똥 취급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조합장이 없어요. 아니, 능력이나 특출한 사람이라면, 야, 내가 하는데 왜 시비해요? 나 그러면 또 내 이해를 해. 능력이 특출하니까. 조합원보다 월등히 잘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아까 얘기했는데 제재제공 다 들어줬어요. 조합장 궁전 다 줬어요. 임원, 대의원, 수, 비율 말도 안 되는 거 다 들어줬어요. 용역업체 6개 말도 안 되는 이사 설명하지만 이런 것들을 뽑아놓고 쓴 게 다 오케이 했어요. 사인해서 다 줬어요. 오케이. 자, 그금식 공문으로 100% 수용하고 그래도 시켜준다고 그래서 동의서를 2번씩이나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추가로 지금 요구한 게 이 공원기분천합이에요. 이거 당연히 자기 세대만큼은 자기가 내야죠. 통합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보고 몇십억 올라가는데 자기 자산 가치의 2배, 3배가 뛰는데 한 60억, 70억을 버는데 1억 몇천을 이 기부천합 이것까지 부담금 10억씩 내는 한신서래한테 박아 씌우겠다. 궁전 여러분, 여러분이 한신서래라면 통합하겠습니까? 예? 아까 한신서래 임대주택 40세대가 신반포 공전 땅에 지어지는 거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설계사가 잘못했다고 그랬죠. 한심한 것들. 어? 거기에 이 공원이 있으니까 밀려가가지고 거기다 한 40세대를 또 해필이면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누가 임대주택이 거기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었죠? 조합원들하고 섞이지도 않고 지 혼자 따로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뭐 합니까? 임대주택 없는 단지가 없고 온벨리에 임대주택이 있는 범위요. 24평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로 기준으로 하면 10억입니다. 그걸 올세로 지금 하지만 세상에 10억에 전세 사는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진짜 가난한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수준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온베일리에 그 임대가 몰려있는 그 지하철 한번 가보세요. 벤틀리부터 없는 차 없어요. 부모들이 자격을 만들어 줍니다. 임대가 들어오면 가격이 똥값 돼요? 그렇지도 않지만 근데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장조합장님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조합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조합원들이. 그러면 장조합장님은 사업가다, 대표다. 조합원들이 몰라서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설득 안 된대. 그래서 어제 발언이 왜 나왔냐면 그러면 내가 전문가니 내가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좀 나 좀 초청해서 나한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이 뭔데 왜 남의 조합에 와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 얘기예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엄청나게 푸시했습니까? 아니요. 내용 자체를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항상 조합원 하니까 내가 조합원 상대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나는 깰 수 없다. 조합원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밤새서라도 내가 설득하겠다. 나는 1시간만 주면 설득한다.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주는데 정비업체가 억지로 한 조합장 저런 식으로 계속 무시하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한조합장 저대로 절대로 끝낼 사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참고 자제하고 있는데 이미 통합이 깨지는 마당 한조합장이 아마 자제에 있습니다. 도대체 조합원들이 안 된다면 조합 직접 전문가가 설명해 준다네요. 이걸 왜 막습니까?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 정비업체 부사장이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설명 기회를 줬어요. 우와, 그 전화를 받고서 장조합장님, 진짜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나보다 이니까 패 죽일 수는 없고 정말 미치겠었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눈물 나왔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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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통합이 되겠네요. 그 전화 받고서. 그런데 와서 딱 자기네 또 그 패거리더라고 얘기해 보니까 왜 한영기한테 그런 기회를 줬냐 뭐냐 이제 했겠죠. 또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전화도 안 해요. 카톡으로 찌게 10분 내로 끝내세요. 수요일날 전화해놓고 화요일날 그때 우리 미팅 12월 9일날 그때 오후에 미팅 갔다 와서 나한테 전화해놓고 수요일날 카톡으로 찌게 해서 10분 내에 끝내세요. 아니요, 10분 내에 어떻게 이걸 끝내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엎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분만 주세요. 이제 사정했어요. 20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재준 위원들은 얘기했어요. 이 설명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있거든요. 저 변덕은 절대로 내가 여기 참여하는, 내가 설명하는 이 설명을 계속 할까? 우리 재준 지난주 목요일에 회의했다니까요. 분명히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 걸.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나는 변덕이 하도 심하니까 기다려.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문자 보냈어요. 제가 직접. 이제 설명이 15일날 16일 한다. 근데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설명이 연기됐어요. 카톡이에요. 그럼 왜 연기됐는지, 언제로 연기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하고 뭐하고 해도 완전히 다 씹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내가 문자로 우리 조합원들, 주민들한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궁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유를 얘기해 줬나요? 아니, 그런 조합장을 지금 여러분들은 두고 있다고요. 계속 두고만 봐요. 이거 2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우리 사전 리허설까지 했고, 연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연기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이거 약속이에요, 새 단지. 대표들하고. 그런데 이사회에서 없앴대. 그럼 이사회에서 누가 왜 없어졌냐? 그다음부터는 또 씹어. 자, 이게 신반부 군자로 동궁 한신, 이게 비율입니다. 세대수 비율이 14, 30, 55입니다. 아까 그러면 이사, 조합장은 경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감사는 4명, 이건 지금 이렇게 했어요, 지금. 33. 그 다음에 대기원은 여기 14는 19%, 여기는 30%인데 38%, 여기는 55%인데 42%. 가발을 안 넘기려고 지 마음대로 한 거. 이거 다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 설명해야겠지만 저한테 12월 9일날 보고할 때는 4개 안을 보고했습니다. 1안, 2안, 1안, 1-1안, 2안, 2-1안. 4개 보고한 것 중에 제일 그래도 그런대로 중간 정도가 1093세대, 어제 설명한 건 1060 몇 세대였죠. 그때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대수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다시 조정해라. 설명할 때는. 그래서 이제 어제 줄여온 게 한 30세 줄여온 거예요. 자, 신축 세대수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제곱미터. 그러면 334평을 궁전이 물어야 되는 건 맞아요, 법적으로. 이거 합의해놓고 우리가 구청에다 민원 넣어둬요. 이거 원상시킵니다. 이거 원상시켜요. 법이고, 나 차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도요.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하면 어떤 분기에 몰려서 법원 가면 무효당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자, 현대궁전은 동궁은 이 비율로 따지면 225평.
여기는 비율로 따지면 여기는 세대수는 55.5평이지만 땅 면적은 좁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 재건축, 자기 1대1 재건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31.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궁전에 그 장조합장이 320평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게. 나머지 네가 671평을 네가 박아 있어. 여기 요만큼이 그러면 차이가 240.8평을 박아 있으라는 거거든요. 240.8평을. 그래서 자, 어제 나는 160 몇 프로라고 도대체 그럼 누구 말이 맞아? 하고 여러분 창립총회 책자를 한번 뒤져봤어요. 구에서. 여기 창립총회 책자입니다. 여기에는요, 공원이 원래는 530제곱미터가 있었고, 궁전이 들어오면서 325가 늘어나서 855예요. 여러분 책자에. 이거 정비업체하고 설계사하고 도시계획 업체가 해준 걸 거거든요. 이거 지금 책자 나간 지가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258.9평이거든요. 그런데 장소조합장은 320평, 어제 설계사 그놈아는 165평. 이게 조합입니까? 콩가루입니까, 이게? 에? 이런 재건축이 잘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8년 안에 입주시킬 수 있대요. 거의 한영기급이야, 보니까. 아니, 말로는 6년 안에 입주 못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40.8평을 한신이 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금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전문가가 제가 직접 계산한 거니까. 433억 원이 설계가 추가로서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414세로 나누면 한 세대당 이 공원 240평을 박아 있음으로 인해서 한 세대당 1억 500만 원을 더 내요. 세상에 48평 가는데 10억 이상을 돈 낸 설계한테 48평 가는데 8천만 원 환급 받는 궁전이 이런 것까지 1억 얼마를 박아 씌워야 돼요? 이걸 원래 동궁하고 궁전이 하면 1억 3천씩만 내면 되고 1억 3천씩 손에 벗다 쳐. 그 24평 원래 법대로 궁전하고 동궁에서 나눠서 내면 세대당 평균으로 1억 3천만 더 내면 돼요. 이거를 굳이 네가 박아 있어 하니까 이거 수용하면 또 무슨 건이 이게 최종안은 아니래요. 또 어디는 그럼 또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수용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전문 사람이면 진짜 어떻게 주먹으로 해결할 것 같아요. 저 성질 되게 급하거든요. 이거 주먹으로 해결이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만날 수도 없어. 한신설계가 그렇게 해서 총 아까 우리가 400m하고 240평을 박아 있으면 671평을 박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 되면 계산하면 1200억이 손실이 나서 414는 순수하게 원래 우리가 400 몇 평을 기부처럼 하는 거하고 240평을 떠넘긴 거 박아 있는 거 합치면 세대당 2억 9,200만 원이 순수하게 공공 기부 찬업에 따른 손실이 추가 부담금이 2억 9,200입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거 맞나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래.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이래가지고 통합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60억 벌어놓고 1억 3천 4천만 부담하면 된단 말입니다. 남한테 떠넘기지 않아도. 와, 열받네. 이게 그날 설명, 여러분 어제 한 거 똑같아요. 이게 그림입니까? 에? 이게 설계예요? 이거. 이렇게 우리한테는 정말 설계 개혁, 건축 개혁들 자세하게 했어요. 세대당, 세대수, 평형면에서 다 이렇게. 제1항, 이게 1093세대. 자, 이 공기부 찬압이
모양이 보니까 여기 좀 모양도 안 좋고 보니까 여기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설계사가. 이란이 이게. 1991평을 여기 넣어버리면 아파트 한 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궁전 땅 여기 두 세대가 이렇게 간 거거든요. 만약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결정해요. 만약에 궁전에 원래 궁전에 여기 있어. 원래 궁전은 공원이. 그럼 이 공원이 궁전에 이렇게 돌아버리면 완전 이만큼 파고 돌아야 돼요. 궁전은. 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건축, 제자리 재건축을 해요.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이 갈 수 있어요. 여기 지하철 지나가는 요 밑으로. 그러면 일이 가면 요 동 하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냐?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에 못 들어가는 동궁 주민이 일이 오면 어디 가격이 한 10억 떨어집니까? 한신 설의 주민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 어디 건납니까? 1-1은 이거는 뭐 더 많이 1122세대 더 많아. 이거 똑같아요. 기부천하고. 제2안 이건 이제 1089세대.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공원을 해놓으니까 이거 한 동밖에 못 가잖아요. 여기 아까 있던 거 없잖아요. 여기에 일이 들어온 거예요. 한신서래로.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 일단 돈 주마 하면 이 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아까 이때 요 두 개가 24평이 원래 한신서래 건데 이 동궁 땅이거든요. 궁전 땅으로 이 두 세대가 붙었는데 이거를 왜 설계사는 임대를 갖다가 여기다 40대 넣었다고 얘기하냐고요. 이거 임대 아니고 그냥 우리 설계 조합원분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일반 그냥 여기 넣으면 돼요. 임대 그렇게 싫으면. 일도 안 일가지고 지금 임대 때문에 우리 망했으니까 설계 통합하면 안 돼. 이제 막 온 동네 막 흩뜨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임대가 우리 잔뜩 들어오면 안 되지. 이러고 앉아있고. 정비계가 문제점은 간단하게 그날 갔다 오고서 어이가 없는데 단지를 소형평 단지 반포의 빈민촌으로 역대 강남의 빈민촌이야. 34평 이하가 81.6%예요. 81.6%. 24평만 45% 넘어. 전체 세대수요. 이게 쪽방촌이지 반포의 아파트촌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우리 600세대 동궁하고 궁전을 합치면 아니 700세대 만들 수 있지. 그러면 한 15평으로 깔면 아니 15평을 왜 뺐는지.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스토리가 설계사가 이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궁전에서 일반 분양 세대수를 극대화해. 24평 천등로. 그러니까 24평 두 채를 분양하는 거하고 24평 두 채를 합치면 48평이죠. 48평 하나를 분양하는 거하고 24평 1인가요? 도선해요. 반포는요. 큰 평수는 인기 있습니다. 저기 강북에 낸 데는 40평 넘어가면 다 거두자는 안 돼요. 반포는 달라요. 자, 48평 하나 지을까봐 24평 두 세대 짓는 건설비는 어떻게 비쌀까요? 24평이 두 개가 훨씬 비싸죠. 자재가 1.5배 이상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분양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오작한 거야. 이런 사람이 조합장이고 조합 임원들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끽소리 못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재산이거든요. 지금 사업을 가지고. 궁전 여기 몇 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집 팔고 있는 한 내가 볼 때는 지금 딱 집 올랐을 때 빨리 팔고 뜨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에요. 좀 웃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빨고 나갈 거예요. 나는 원래 뭐 여기 돈 벌려고 온 건 아닌데 조합원 설문조사 했습니까? 여러분 평형조사할 때? 평형 원하는 평형. 자, 이 평형조사할 때는 계략적으로
내가 이 38평 할 때 얼마 돈을 받는다, 48평 할 때 얼마 돈을 낸다, 표를 다 주면서, 자, 자기가 원하는 설문조사를, 평을 선택하세요. 선물을 다 받아서 거기에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계획하는 게 세리스거든요. 여러분, 그 설문 받았습니까? 아니요. 지 마음대로요, 지 마음대로. 이런 재건축 조합 나 보다가 쳐봐. 아니, 지가 한영기 정도 된 전문가라면 저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전문가를 2번, 3번 하지. 자, 990세대, 99세대 이하로 계획했으면 공원 991.8평을, 9평을 기부처 안 해도 돼요. 그죠? 어차피 1065세대 하나. 이제는 999 하나. 이게 뭐 진짜 그 저 공원으로 인해서 1,500억, 2,000억 손해라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무슨 짓 해놨는지 볼까요? 자, 이 분양 면적을 한신설에는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 한신설에는 1,581평을 분양 세대 면적을 줄여놨어. 그 다음에 더현대 동국은 1,187평을 줄여놨어. 요 두 개를 합쳐서 2,600, 또 숫자도 틀려. 두 개 합치면 2,700 얼마야 되는데, 궁전에다가 2,621세를 붙여놔서, 궁전이 원래 257세대였죠? 총회 때. 갑자기 360세대를 넣어. 갑자기. 남의 꼴 했다고. 어? 아니, 이게 지금 온전히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최대 층수가 39층이다. 개성의 하정은 높여. 그나마 그래서, 아니, 한신설에 32층 했어요. 그것도 한 2세대이다. 헛소리 하지 말고 높이세요. 그나마 이번에 35층을 해왔어요. 아니, 그러면 궁전은 50층 가능하다며, 어제. 근데 왜 39층으로 지가 먼저 기는 거야? 49층 내고, 서울시에 지랄하면 45층을 깎아주고, 왜 지가 먼저 길 건데? 49층하고 우리가 기존의 35층하고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아파트 가격이 뭐고. 그래서 아무튼 길을 싸매고 65층, 70층에 길을 싸매고 해요. 상징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49층 하면요. 이 일대 49층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우리하고 미도도 35층이야. 우리만. 여기 있나요? 없죠. 그나마 저기 이제 지금 잠원동에 넘어가서 아니죠. 잠원동 넘어가서 신반포 2차, 뭐 그다음에 신반포 4차,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나머지 잠원동은 전부 다 35층이야. 우리가 이 일대에서는 유일해요, 35층. 근데 왜? 아까 얘기했죠. 임대주 40세를 왜 국면에다가 안 넣어도 되는데 꼭 설계사는 극단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게 부풀려서 진짜 망하는 것만. 그 다음에 세상에 반포에 펜트하우스가 없어. 평당 2억에 분양할 수 있는 걸. 어? 한신설이와 사대는 없이 한신설을 상가를 지만대로 삭제해버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원래 나한테도 안 물어보니 여러분들은 설문조사가 나가면 어디 있어요. 야, 내가 지금에 따라와지. 아니, 물어봐야 될 거다. 상가를 없앨 건지. 근데요, 한심한 게, 요즘은요, 상가를 우리 단지를 아크로처럼 한 4m, 5m를 들어 올리고, 서울처럼, 고2의 아파트를 세워요. 그러면 1층이 전부 다 부대시설 커뮤니티 시설이죠. 우리는 거기다가 상가를 놓는데요. 누가 봐도 1층이고 1층에 들어가 나가고. 그런데 이게 이용료이 지하철로 허가를 받아서 지상의 이용료를 안 까먹어요. 아파트 세대 주지 않아요. 완전히 벽을 얻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양 수익만 해도 몇백억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없어. 무조건 없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요 아까 이걸 확대한 겁니다. 이게 1093세대가 이렇게 돼요. 24편 볼까요? 361세대 플러스 133세대 494세대 1093세대 중에 24편이 494세대. 이런 아파트 봤어요? 예?
이게 아파트입니까? 성냥가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48평이 한국으로 맞는데 세상에 이런 쪽박처럼 맞는다고요? 자, 이게 45.2%예요. 34.2%. 다른 조합은요, 이게 서울시 규정은 60%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이 40%예요. 그래서 보통 35에서 40%를 이 큰 평수가 하고요. 여기는 55에서 60%를 적은 평수가 하죠. 다른 조합은. 강남은 가능하면 거의 40% 이빨 채우고, 여기도 거의 60, 59% 이렇게 60%, 거의 60, 1, 2% 이렇게 채우죠. 근데 우리는 81.6%, 34평 이하, 881세대. 그 다음에 여기 38평 이상이 212세대, 19.4%. 반포는 대형평 가격이 인기가 높아. 안전히 소형단지 서민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자, 소형평이 많으면 아까 공사비 높다고 그랬죠? 이게 아까 분양 수익이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24평은 세대수를 많이 분양합니다. 24평 두 세대를 없애고 48평 하나를 만들면 세대수가 확 줄어들었는데 분양 수익은 똑같고 공사비는 적게 드는데 이 한심한 분들은 분양 수익이 너무 큰 걸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정해 봤습니다. 세대수를 990세대로 줄여서 공원기획처랑 없는 걸로 조정해 봤어요. 그 다음에 34평하고 이하하고 35평 이상 평형 비율이 내가 조정해 보니까 65.56대 34.44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이걸로 가야 됩니까? 1번하고 2번 이걸로 가야 됩니까? 지금 어제 설명한 그걸로 가야 됩니까? 저 설계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림 그리는 거는 설계전이 저보다 훨씬 잘 그리죠. 설계의 어떤 컨셉이나 부동산 가치를 따져서 평형될 세대수를 정하고 층수나 이런 것들은 걔네들은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감각을. 자, 장작도 하는 얘기는 항상 그래요. 설계업체가 다 알아서 해오는 거예요. 공사는 그러면 시공사 잘 알아서 하겠네요. 시공사 잘 알아서 합니까? 어떻게든 철근 빼먹고 어떻게든 자재 싼 거 하고 알아서 해요? 설계사가 알아서 한다? 설계사는 지가 임금 부채 때문에 지 편한 그림, 아까 조감도에서 봤듯이 지 편한 대로 그리는 게 설계사예요. 그거를 전문가 같은 다른 사람이 지적 안 해주면 그러니까 가는 거고요. 그냥 39층, 35층, 32층. 그리고 펜트하우스 두 세대 넣었어요. 자, 신반부 궁전 볼까요? 369세대가 이거 확대한 겁니다. 68평, 60평으로 10세대만 가. 줄여서. 45평, 그 다음에 48평, 56세대, 45평으로 가. 그 다음에 38평, 전부 다 34평 가. 여기 38평 오셨나요? 네. 여러분 34평 가고 싶으세요? 도대체 이런 계획을 누가 세웠죠? 이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조합원들이 진짜로 정식으로 딱 설명했어. 나중에. 어제 얘기했죠. 어제는 그냥 맛보기고 설명회라는 게 정식 절차에 있어요. 그때 설명회 딱 하는데 38평이 34평 가라고? 너 미쳤냐? 그러면 이제 다 빠꾸해서 좀 다시 시작. 이 짓을 하지 말라고 내가 9월부터 좀 두 업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왜 못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38평이 34평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48평은 100평, 45평 가요. 56세대. 그 다음에 48평도 그러면 59세대는 3세대는 34평 가야 되네. 48평 손 들어보세요. 재수 없으면 38평 가요. 뽑기요. 34평.
근데 한국금은 조금 줘요. 근데 한국금은요, 절대로 한국금 받으면 안 되는 게, 저하고 분양가는 막 평당 6천만 원 이렇거든요. 나중에 1억 5천, 1억 6천짜리 평당 6천만 원, 평당 7천만 원에. 평당 6천만 원 계산을 한국금을 10평 줄여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6억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줄여가요? 줄여가는 사람 바보죠. 완전히. 근데 분양가는 싸기 때문에 내가 38평인데 내가 50평 갈 수 있으면 50평 가야 돼요. 왜? 분양가가 싸니까. 내가 6천만 원 분양받으면 50평이 입주하면 1억 7천 나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줄여놨어. 줄여도 10평 이상.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24평이 205세대. 경산 안 돼, 경산 안 돼. 나 보다 나 이런 놈을 설계하느라 정말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조정한 거예요. 야, 최소 38평, 38평 다 가야지. 자, 48평, 59명, 이거 60개 내어놨어요. 다 가야지. 그래서 중간에 하나 11명 내놨어. 좀 여기서 키워가고 여기서 가고, 내려가고 싶은 사람 내려가고 11명. 이건 뭔가 조정하면 돼. 자, 60평? 좋아. 기본적으로 68평 열쇠 넣고, 60평도 좋아. 여기 갈 사람 가고, 48평도 60평까지 올라올 사람 오고, 그리고 여기 남으면 일반 분양 하면 돼요. 어떻게 좋습니까? 자, 24평 50세대를 줄였어요. 이게 왜 많아야 돼요? 202세대가 필요합니까? 자, 34평. 여기서 여기 남은 큰 경수하고 여기 34평, 여기 임대 한 30몇 세대 빼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분양 면적은 똑같아요. 24평을 100세대 일반 분양 하나, 100세대 2,400평이죠. 2,400평 나누기 예를 들어서 40평이다. 그러면 4로 해주자. 40평으로 하면 60세대 분양이고. 그 차이예요. 전체 분양 면적도 분양 평당가도 거의 일반 분양은 똑같아요. 근데 입주하면 40평이 훨씬 비싸요. 동궁은 뭐 이거는 빼도 없으면 못해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것도 뭐 비슷해요. 설에 20평은 20평은 20평. 설에는 키워줬어요. 근데 56명에서 54세대. 27평, 154인데 20평. 27평 너는 뭔가 우리 설계사나 이 창조업자님한테 찍힌 27평이 한신석 27평에 누군가 지금 간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넌 전부 다가 24평으로 가. 41평, 너도 일부는 27평 가고 일부는 여기 34평 가. 34평. 너 48평 72세인데 너도 일부 30, 그래서 뭐야? 일부는 48평 조금 가고 나머지는 여기 34평 가. 45평. 그 다음에 53평 너는 48평으로 가. 근데 여기도 한신설에서 한계가 있어요. 아까 1대1 거의 제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제가 한계 그래요. 그래서 이건 21평 줘. 여기 27평은 28평, 다만 1평이라고. 여기 41평은 최소한 전부 다 똑같죠, 지금. 그대로 가자. 48평은 그래, 일부는 45평 줄여가는 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48평도 가고 원하는 사람 웬만하면 다 가수를 해줘. 그 다음에 53평도 한 30cm 정도는 신산 넣어줘. 그리고 일부는 53평이 48평 가져가면 돼. 이게 어느 베스트예요, 사실. 24평에 73. 입에 485. 그래서 어때요, 이 설계야? 설계사가 조합장이 시킨다고 또 합니까? 이게 설계사예요? 이런 회사들을 뽑아놓고 이걸 자르면 안 된다라고 딱 합의서에 못 박아놔요.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두고 보라고요. 복잡해서 미치는데. 아니, 시공사도 이 잘못하면 잘라요. 제가 시공사 나대는데 죽은데요. 남의 조합에. 여기 반포 주공, 삼주공. 아시죠?
현대산업개발을 배가 현명에 2번인가 해서 아웃시키고 지금 삼성에서 잘 나가고 있죠. 저기 방배 5단지, 방배 5구역, 거기 프리미엄 사업장이고 LG하고 세계 회사인데 아웃시켜주고 현대산업 가서 개발이 가서 현대산업이 지금 들어가서 DH로 아주 대박 나고 있어요. 아니 시공사도 잘못하면 날리는 판인데 이런 허름한 것들을 절대 날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뭐 야구가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전문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이거를 손대지 말라고 내 앞에서 얘기합니까? 예? 진짜 용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내가 조합원 아닐 때, 나한테 자문과 나왔을 때, 내가 통합하는데 설명에 잡혀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우리가 통합하는데 이런 조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쭉 하다가, 아니, 어떻게 추진이가 어떻게 6개를 뽑아요? 뽑으면 안 돼요, 원래. 이 법입니다. 조합에서 뽑아야 돼요, 조합에서. 아니, 이거 뽑는 것 자체가 좀, 나 같은 경우는, 야구 있네. 업체하고 당신하고 뭐가 있구만. 그렇지 않고 왜 역주로 이걸 뽑아놔? 그래갖고, 이거를 전제를 바꾸지 말라고 하면, 이거를 조합원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얘기했더니, 그 감정이 지금 쌓여있는 거야, 나한테. 아, 한현기가 조합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야. 나한테 자문 받을 때 내가 자문해준 거예요, 자문.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아, 방법 없이 그거라도 들어주고 통합하는 게 낫겠다고 했으나 통합시켰어. 난 설명회에서 야 이거 다 들어줍시다. 나는 조합은 아니었으니까. 올 생각도 없었고. 그래도 선생은 더 이익입니다. 공부도 이익이고 이 다시 들어줍시다. 근데 내가 여기서 헛소리 해가지고 상가를 어쩔 수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약속을 해가지고 이거 한 입이 올라올 때 조합원이 되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기치가 생각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책을? 왜 서류를 지금 떼고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단도직 좀 그랬어. 아니, 한 조합장이 없애자니까 그랬잖아. 한마디로 그랬어. 그러면, 그래서 나를 조합을 안 시키게 해서 서류를 414대를 다 쫓아버린다. 그럼 내가 떠날게요, 그러면. 나 진짜 거짓말 안 해. 내가 떠날게요. 그러면 투하해줄래요? 얘 조건 안 달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허접한 일을 다 부르다. 원래는 뽑아서는 안 되는 추진위에서 뽑았던 애들. 예? 아무 야로가 없을까요? 저는 이런 사례를 대한민국의 웬만한 조합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60개 이상 조합 다니면서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 추진위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또 처음 봐. 자, 두 번째. 한신이 통합 반대하는 동궁과 현대만 통합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궁의 입주자 대표 회장이 아들인 건 아시죠? 장성우 조합장이. 모든 것을 두 사람이 다 잤어요. 추진위원회 어제 그 노인네 기적만 노인네 완전히 이거는 바지 세워놓고 새 단지 대표 만나는 모든 자리에 지 아들하고 드리고 세상에 재건축 단지에서 모자간에 이렇게 다 해먹는 거나 쳐봐. 정말 동궁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동궁은 진짜 만만하거든. 마르고 닳도록 조합장 할 수 있어 이제. 둘이만 하면. 마르고 닳도록 내가 앞으로 영역업체 한 20개 더 뽑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그걸 여러분 두고 보실 거예요? 동전 동궁 여러분? 자, 한현기가 조합원이 되면 장소우 조합장 회임하고 조합장이 계약한 영역제를 걔가 이해할 것. 이게 두렵다는 거는 나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했어. 지금까지처럼 조합장과 측근 몇 명이 조합을 마음대로 자기용인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신설에는 한현기라는 놈이 있어서 사실은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닌데. 그건 뭐냐? 철저하게 개인 사신 때문에. 사업이 아니고 개인 사업이에요. 여기. 원래 그 양반 사업가죠. 아들하고 같이 사업하는 거 듣고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내 개인 이익 우선. 그런데 총회
9월 초 총회 준비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결정한 거야. 그 직분들하고. 그래서 총회 책자에 원래는 세 단지가 그때 같이 9월 15일부터 총회 책자 나가면서 동의서를 두 단지 통합하는 정비계획안 동의서를 그때부터 받았어요. 우리도 같이 우리는 9월 초에 2일인가 3일날 70%다 해서 자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통합합니다. 했으면 9월 15일부터 우리도 다 넣어서 우리도 받도록 했어야 돼요. 지금 엊그제 받은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싹 뺐어. 우리는 몰랐죠. 총회 책자는 이건 몰라서 없을 테니까 또 안 만나주니까 총회 책자를 안 주니까 전혀 되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내 총회 당일날 내가 아주 총회 책자 하나 내가 훔쳐갔어요. 총회 당일날 알아서. 뭐 당연히 못 들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책자를 박스에다가 한 박스 싸놨더라. 그래서 이거 제가 보는 척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가다가 엘리베이터 타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진짜 우리가 빠져있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일부 대의원들이 무슨 개성이냐 막았죠? 그 시포한 거. 아니 이런 분들이 계신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고 계시죠? 그렇게 잘 막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몰랐죠. 자, 아까 용역사 문제 볼까요? 6개업체 2025년 4월에 계약했어요. 정비업체, 저기에 설계사, 세무회계사, 법무사, 법률장. 이게 그때 애출해요. 다 이게 어디에서 뽑냐면 추진위원회 조합 창립 쪽인데 9월 30일날 그 전에 입찰을 9월 30일날 총회에서 뽑아야 돼요. 다 그렇게 해요. 그때부터 도시계획도 그때 뽑으면 되잖아요. 왜 4월달에 추진위에서 뽑냐고. 추진위에서 뽑으면 총회 안 거치거든요. 자기는 몇 명이나 오케이요. 사인으로 끝이에요. 원래 그거 1번입니다. 조합에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예산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 추진위가 예산이 있습니까? 몇십억씩 몇백억씩? 도전 범위에 나와요 그게. 그런데 틀림없이 그렇게 편법을 써요. 이걸 총회에서 추인해버리면 또 인정을 해버려. 수천이나 시천이. 그런 어떤 것을 악용해서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257세대를 짓는데 필요한 용역사를 뽑는 거하고 지금 1100세대를 짓는데 한인기가 있는 그 조합의 용역사를 뽑는 데하고 입찰할 때 용역사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국내 2등부터 5등 설계사는 안 들어올까요? 그럼 여기 들어오나요? 250세대 하는 거? 그러니까 한 20대, 30번 이내 그런 회사가 지금 설계사고 도시계획 업체요. 진짜 최악이죠. 최악. 정비업체만 추진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그것도 조합된 인가 때만 따지만 정비업체가 그런 업무를 해야 돼요. 총회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총회 이후부터 조합설 이후부터 정비업체는 그것도 사전에 그 전에 추진위가 뽑아놓은 정비업체가 조합 가지만 조합총회 직전에 한 2달 전에 입찰해서 창립총회에서 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정식으로 뽑는 거예요. 딱 정비업체 하나만 뽑으면 돼요. 그것도 영구히 정비업체가 아니고 한시적. 그런데 여러분들이 6개를 뽑았어요. 특히 도시계획업체 한번 볼까요? 적정 용역비 3억입니다. 지금 6억 9천으로 계약했어요. 적정 용역비 3억인데 내가 볼 때는 3억도 안 들어요. 왜냐? 저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어제 설계사가 아주 설명했죠. 그 설계가 이 정비 계획에서 설계에서 그려야 되는 용역비가 있어요. 그 설계비는 저 용역비에서 따로 떼줘요. 용역회사가 따로 떼줍니다. 1억이든 2억이든. 근데 이 조합은 그 설계는 조합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저건 원래 3억도 안 들어요. 근데 6억 9천. 자,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 뭔지 아세요? 이제 면적이 3배가 커졌죠? 원래는 257세대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면적이 3배가 커졌어. 그러면
그러면 6억 9천짜리가 얼마가 될까요? 21억, 20억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 개를 묶으면 적정가는 5억이에요. 근데 우리는 20억 줘야 돼요. 이런 회사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놓아보면 너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인했지만 야 최소한 적정가는 6억이니까 그러면 세 단지를 어차피 지금 세 단지 하니까 세 단지는 6억으로 다시 변경계약 하자. 안 그러면 내쫓아. 나는 그거 요구하고 싶죠. 법무사. 아예 개인 법무사야, 개인 법무사. 재건축에 이렇게 몇백 세 선택한 실적이 아예 없는. 이 말도 안 돼요. 법무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세요? 숨어있는 땅, 못 찾는 땅 찾아내고, 이번에 저기 어디에요? 압구정동. 말이 돼요? 도대체 법무사가 뭘 했길래 지금까지 서울시 땅하고 현대건설 땅이 2조 4천억 원치나 있는 걸 몰라요. 이 법무사가 별걸 다 찾아내. 근데 허정하고 없어 절대로 못 찾아요. 진짜 법무사 그리고 모든 등기 신탁 등기부터 시작해 나중에 이전 등기 보전 등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개인 법무사 말 됩니까? 제가 이거 설명회 때 주공 1, 2, 4주부 조합원들 상대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몇 년 전에 주공 1, 2, 4주부 조합. 자, 원빈이하고 주공 1, 2, 4주부에 용역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범죄 2주, 성면 관리, 그 다음에 성면 조사, 성면 측정, 철거 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대수에 비례해요. 이 용역비는. 자, 그런데 세대수는 2433세대, 2100세대. 우리가 한 15%, 10 몇 프로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용역비는 전부 다 원빈이가 많아야죠. 그죠? 한번 볼까요? 범죄 2주 4배. 원래가 이게 많아야 되는데 9억 얼마인데 36억 3,800. 성명감 2억 9,700, 24억 2천 8배. 그 다음에 성면조사 3억인데 24억 7억 8배. 성면 측정 2억 7천인데 23억 7천 8,800. 철거 계획서 안 해도 돼. 5억 5천. 평당 공사비 저 원빌리 597만 원을 끝냈는데 지금 현재 829억인데 이번에 또 신문 나왔어요. 1,400억 또 올라갑니다. 1,400억 나가 여기는 결국은 9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인지 아세요? 조합장하고 업체라고 협업장하고 시공사하고 따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합은 이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지 않는데 지금 왜 못다니게 하죠? 능력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오면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머리에 박혀 있는 게 그냥 미치는 거야. 통합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늘기가 좋아하고 있는 엄밀처럼 용역비 한번 이거요. 저는 다 알아요. 어떤 용역비는 평생 얼마고 어떤 회사가 랭킹 1, 2, 3위 다 알아. 입찰서를 보면 어떤 회사가 입찰서를 만들어준 거 다 알아요. 저. 근데 조합장이 짜고 친다고요? 짜고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 작년 여름에 아니 2023년 여름에 2022년인가? 20년 여름에 영국에 휴가를 몇 개월 갔다 왔어요. 그때 2주 관리 그 다음에 그 범죄 예방 용역을 계약을 했는데 갔다 오니까 예산은 25억인데 24억 5천에 1등이 됐어. 입찰은 5개 회사가 정선으로 입찰을 했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4억에서 5억이면 되는데 왜 24억 5천이지?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 같더니 25억 잡혀있어. 아, 그러면 예산 잡는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이게 짜고 쳤구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정비업체 불렀어. 예산 누가 짰어? 뻘범물려. 자, 이 입찰 누가 짰어? 조합장이 짰어? 안 짰어? 못 불지. 야, 조합장님, 전거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이거 4억에서 5억이면 되는데, 왜 24억 5천이고, 예산이 25억이니까 딱 맞춰서 그렇게, 이거 조합장이 솔직히 알고 계시죠?
절대 모르거든요. 아, 몰라요? 그러면 일단 제가 유찰시키고 제가 직접 입찰 다시 할게요. 허락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허락해야죠. 허락 안 할 수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사학에서 5억이면 되니까 더 좋은 회사로 합치라니까 그걸 거부 못해요. 하래. 그래서 정비업자한테 입찰 서류를 다시 내가 써서 업체한테 받지 않고 다시 입찰했어요. 4억 1,500. 24억 5천이 4억 1,500. 근데 1등 했던 회사가 다시 들어왔어. 입찰해서 24억 5천짜리 그 회사가 1등으로 4억 1,500. 이게 짜면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짜면. 근데 한현계가 있으면 감이 있으죠. 그때 내가 뭐랬냐면 조합장님 스스로 그만두시죠. 내가 조합장님을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뭐 본인이 원하시면 하십시오. 내가 승인했는데 그때 약속 나한테 철저했던 게 업자라는 건 밖에서 아예 만나지도 마라. 입찰할 때 업자들한테 어떤 입찰 서류 받아서 그걸 그대로 입찰하지 마라. 업자로 짜지 마라. 다 안다 나는. 철저하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했는데 이걸 당시에 깼어요. 스스로 그만두세요. 난 더 이상 당신 일에 신뢰 못해. 그만두세요. 그때는 한 1년 몇 개월 이사들 완전히 자기 편 다 만들어놓고 네가 뭔데? 응? 나 이거 내가 그거 아니야. 나 다시 하라고 했잖아. 나 잘못한 거 없어. 아 그래요? 내일 저녁 6시까지 정말 당신이 그렇다면 내일 저녁 6시까지 나한테 인감청구한 사직서를 안 가져오면 당신은 내가 5년 살립니다. 내가 당신 비리 하고 있어. 진짜 자질구레하면 정말 너무나 더러워서 빠졌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그것도 조합하는 거라. 받은 게 아니고 받으려고 약속을 했지 5천만 원. 조합원이 현금 생산당하게 생겼어. 연락을 못 받았대 본인은. 현금 생산 분리됐어. 이 사람이 이제 사회한테 빌어줘. 응? 조합원을 다시 좀 넣어달라. 그래 알아서 이거 얘기해가지고 5천만 원 주기로 하고 네가 소송해. 그럼 내가 줘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주기로 하고 소송해서 줘줬어. 이제 조합원이 됐어. 이제 5천만 원 넘기려고 딱 그러는 순간에 나하고 그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잠깐 스톱시켰어. 못 봤지 지금. 이제 같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알거든. 넌 당신 내일까지 사직서 안 가져오네. 어? 당신 내가 5년을 살려. 연세도 있으신데. 가서 5년 동안 써보시. 당신 아직 돈 받을 거 안 받았죠? 안 받으면 쟤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아, 이 새끼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여기 조합에 자문 변호사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당장에 오라고 해서 자문 받으세요. 아직 여차수에서 돈을 아직 안 받았는데 이게 제가 됩니까? 그래서 몇 년이나 삽니까? 물어보고 정확하게 내일 6시까지 당신 결정하세요. 정확하게 5시까지 가져왔어. 용서 안 하죠. 한인지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게 풍평당 공사비. 여기는요. 주공 1, 4주고 아까 그것도 부족해서 2조 6천억의 계약이 있는데 착공 가기 전에 나 너 돈 1조 3천억 안 올리면 착공 안 했다 하니까 2천억 딱 인계했어. 그때 내가 장을 해줬어요. 무슨 장은? 그때도 이런 장을 했어. 야 내가 생각할 때는 3천억 정도 물가 상승 요거만 인정이다. 나머지는 다 이겁니다. 1조 3천억 4천억 중에서 3천억만 주고 나머지는 1조 2천억 다. 근데 조합원들 총회에 겁줘가지고 계속 이게 우리가 분양을 그러니까 분양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 8,100만 원 이상이 돼야 이제 이 손해가 안 되게. 야, 우리가 2026년에 분양하면 우리 손 올린 대로 분양금이 그대로 가니까 야, 그냥 주자. 어? 시공 안 하고 이걸 대기면 우리 손해 아니냐? 완전히 짜면 겁줘가지고 총회에서 통과돼. 1조 4천억 한 방에 줘. 2조 6천억짜리. 그러니까
아까 평당가가 우리하고 비교. 저는 597만 원, 여기는 950만 원 이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조합장이 능력이나 조합장의 도덕성이나 조합장의 자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점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게 볼까요? 1,000세대가 간신히 오면서 공공기초나 급여까지 발생하여 건축 연면적이 줄어들어 700억 세당 1억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따라서 900세대 이하로 이거 700 아니에요. 이게 실수했어요. 이게 세대당 우리가 아까 600몇 평미터의 세대당 처리는 1,200억이었으니까 거의 2,000억이에요. 이하로 세 조정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적응평수가 안 돼. 999세대 이하로 줄여서 공원부지처럼 없이 시에서 다른 기부채납은 어느 정도 추가로 요구하시나요? 이거를 제가 12월 9일날 미팅하고 보고받고 집에 와서 그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검토해 보면서 도대체 24평이 이렇게 만들어 1093세대를 왜 만들었을까? 차라리 그럴 거면 999세대를 만들기.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 메일로 보내고 이 설계상, 그 다음에 어제 그 사회를 봤던 젊은 친구, 도시계획 업체는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설계상은 아예 쉽고 장소구 조합장처럼 답답도 대답없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젊은 친구는 예 알았습니다까지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제1항 아까 왜 이렇게 저기 한신설에서 1,500 몇십 평, 그 다음에 궁전에서 1,100 몇십 평을 뺏어다가 왜 이 저 궁전에다가 2,600 몇십 평을 붙여놨어요? 이거 뭔가 착오입니까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제 밀고한 자료에 착오가 있는 건지 검토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설명의 준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정도는 금일중으로 좀 부탁합니다 하고 내가 보냈어요. 그때 수요일입니다. 오늘까지도 이 답변 안 해요. 그러니까 장조합장이 얼마나 하는지를 발바닥에 때만큼도 시구 안 했으며 이런 업자 새끼들까지 나 이런 취급받은 거 처음이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히 답변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대표장이고 보고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도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 이게 뭐 같았다. 이거 잠깐 보면 아 이거 우리가 실수했다. 아니다 이게 이래서 이게 맞다. 답변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늘까지 답변 안 해. 내가 볼 때는 장소우 씨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소우 씨, 야 걔가 뭔데? 주지 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없잖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재건축 잘 됩니까? 그래도 명색이 전문가가 이걸 지적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씹도록 한다? 그런 업자를 놔두라고요?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궁전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서 3계단 통합계약서를 아까 그 동원 그거는 대지 비율로 해서 아니 세대수 비율로 해서 각자 부담한다. 다른 건 다 그렇게 부담 각자 대지 면적 비율로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해봤어요. 그걸로 고쳐서 조합장을 압박해서 당장 일주일 내에 도장 찍든지. 이게 도장 안 찍으면요. 정비계획 지금 정비계획 지정은 시청 자체는 이 학기 끝날 때가 시청 못해요. 석 달째 1년이죠. 여러분 궁전이 10년 동안 추진위에서 조합설이 못했죠. 상가하고 합의 안 돼서. 이거 역시 합의 안 되면 아예 그러면 동궁하고 둘이만 가는 안을 해서 그냥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어차피 우리하고 협상에서 최종 협약서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이것도 내가 야 협약서 있다는데 왜 안 내나? 아 우리가 된다 다 손들었는데 뭐 협약서가 또 별게 뭐 있는데 정비업체한테 지랄해가지고 야 이게 띠거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데 너 12월 9일날 이거 보고할 때 협약서 안 가져와. 그 자리에서 내가 합의가 되니까. 그래서 그나마 나온 거예요. 12월 9일날. 두 번째, 협약서 체계를 거부하면 거부한 조합장하고 측근 임원들을 이번 기회에 아예 해임하고 유능하고 올바른 조합장을 새로 선출해서 다시 협상을 하든지. 두 가지. 네? 궁전하고 동궁 여러분. 동궁은 이번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궁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로 젊으신 분들이 나서서 조합장 이게 말이 되느냐? 어? 1억 몇천 그걸 안 내겠다고 해서 60억 70억을 날리느냐?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500세대 찍어내들어서
그런 허접한 이게 진짜로 서민 아파트 만들 거냐 이렇게 해서 도장식으로 하든지 그걸 거부하면 어차피 끝까지 못 갑니다. 이 조합장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내가 조합원이면 딱 한 17일이면 나오십니다. 총회 연임이 14일. 그다음에 해임 발의를 10% 받습니다. 동궁이 해임 발의를 10%. 조합장 해임을 어떻게 하냐면요. 동궁이 지금 150명 가까이 되죠. 상가까지 군전이. 상가까지 한 150명이 148. 148이면 정확히 10%, 14명, 15명. 15명 해임총회 발의서 동의를 받습니다. 15명한테. 그러면 15명의 발의사 대표가 한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로 총을 공부합니다. 조합에 통보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장한테는, 조합 임원들한테는, 야, 너 몇 월 며칠까지 이거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줍니다. 글로 써서. 너 글로 써서 네. 그리고 총회에 나가서 네가 또 직접 해명해, 소명. 그리고 총회 열립니다. 총회는 2주면 돼요. 2주를 해서 여러분 148명의 절반이면 얼마죠? 75명이면 과반이죠. 74명이면 과반은 안 되고. 과반 75명이 총회에 오든지 서면으로 내주든지 75명이 총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서명결의서를 해주든지 75명이 총회에 출석하고 75명의 과반이면 38명이죠. 38명만 찬성하고 나오세요. 무진장 간단하죠. 누워서 시금죽 먹습니다. 제압하라고 그러면 18일이면 끝나요. 절대 법적 기간이 14일 있습니다. 이번엔 날은 그 다음에 궁전에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시설의 주민들이 궁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아까 이거 공원 뭐 이런 것들 다 수용하고 그냥 에이 더럽다 잘못 단사하고 그냥 체결합시다 통합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다 되겠죠. 이 세 가지에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생각해도 여러분 더 좋은 아이 있는 거 한번 여러분도 답 없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시간이 뭐 거의 다 간 것 같은데 저기요 이제 진짜 시간 없습니다. 10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 한신설에 먼저 의견을 여기서 받고 한신설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따르는데 단 하나 감안할 거는 여러분들이 통합 원치 않은 걸로 모아주신다면 절대로 저는 통합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워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한신설에 손 들어보세요. 일단 한신설에 손 들어보세요. 자, 대충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 손 드세요. 그러나 맹심할 거는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면 저는 일주일에 팔고 저는 떠납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반대하실 건지 그냥 이거 다 들어주자고 하실 건지 명쾌하게 하세요. 자, 손 드시고 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람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들어주면 또 나 분명해요. 끝까지 다 들어주고 통합하겠다. 하겠는 사람만 손 들고 계세요. 아니 한 분도 없어요? 한 명 계시네. 내가 떠난다던데도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제가 유지하되 떠나지 못해요. 이런 상태로는 통합 안 합니다. 통합 안 하고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통합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두 단지 다 한 3년 정도는 중단됩니다. 아니 세 단지 다 중단되고 결국은 궁전하고 동궁이 한시설에 이제 무릎 꿇고 새로운 조합장이 나타나겠죠. 그래 잘리고 야 공원 그거 우리가 다 네 것까지 우리가 바닥에 써줄게. 한 3, 4년 되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때 통합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분명히 통합은 안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뭐냐?
이번 기회에 빨리 좀 한 8년 내에 입주했으면 좋았는데 한 3년 지연되네. 그거는 감안하십시오. 그거 감안하시고 지금 반대하신 거죠? 목소리가 예뻐. 목소리. 자, 그러면 제가 공정이나 정통한테는 아까 이 일리안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거는 정말입니다. 보태고 줄이고 한 건 없어요. 저를 이런 취급하면서 굳이 배제하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전 재산을 맡긴다. 재건축에서 진짜로 제대로 하면 우린 34평이 60억짜리 되느냐? 진짜로 34평이 그저거나 지금 이게 장원동에 웬만한 것들은 40억입니다. 34평이. 그런 단지가 되면 한 20억 정도의 여러분 손해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8년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데하고 똑같이 봐줘도 12년에서 15년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3, 4년 뒤에 무릎 꿇고 이제 한 시설에 야 옛날에 우리가 너무 욕심냈어. 우리 전 조합장이 그랬는데 네 그래서 새 조합장이 나 나타났으니까 우리 좀 봐줘. 같이 하자는데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이 궁전이나 동궁의 여러분들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수합 들어가시면 그 이집 아랫집 전파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민들 자체 설명회를 하시든 뭔가 자체 단톡방을 만들든 아니면 세 단지 통합한 연합하는 단톡방을 빨리 개설하든 뭔가 한 일주 내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그런다면 진짜 저는 아예 통합이 끝난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저는 끝납니다. 그냥 진짜 떠납니다. 어차피 저 파는 매력 벌었어요. 여러분들도. 강연 이게 설명회 몇 번 해주고 매력 벌었으면 많이 벌었죠. 3년 뒤에 그때 그때는 아예 그냥 싸게 사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이럴 때 상가사가 쓰는 안 받고 그때는 내가 진짜 아파트를 사고 와서 진짜 그림같이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저기 조합장이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